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방자치TV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 국정감사 우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2018 국정감사 우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국정감사에서 모범이 된 국회의원에게 수상됐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상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박상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발전 공헌 대상 시상식,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위원장 우수위원 시상식,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관광포럼은 관광산업 종사자들과의 정보 공유와 연계사업 도출을 위한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간의 교류 협력 증진과 마포구 관광의 성공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 관광포럼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남현 마포관광포럼 회장과 이필래 마포구의회 의장, 관광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과 위주로 이제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형성을 위해서 그 초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분과, 그다음에 호텔업, 요식업 이런 분과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과 그다음에 관과의 유대관계를 더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남현 회장은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자리인 만큼 민간이 더욱 협력하고 화합해 소통의 길을 다지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 동네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상명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73년 역사를 지닌 서울시립교향악단이 11월 25일부터 진행하는 유럽 투어 프로그램을 미리 선보여 주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종로구민 누구나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동구에서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현장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동구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 소셜벤처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청년 소셜벤처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엑스포의 첫 행사로 청년 소셜벤처 혁신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청년 소셜벤처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개회식에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내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등이 함께해 소셜벤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회 성과 측정 전문가의 특별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이어 성동구 대표 소셜벤처의 성공 사례 발표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벤처의 성장 전략 포럼이 개최됐으며 혁신 경연대회 시상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10개 소셜벤처 기업에게는 총 1억 원의 사업 개발비가 지원됐는데요. 대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학습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파테크가 선정돼 2천만 원의 사업 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한편 성동구 성수동에는 소셜벤처 및 임팩트 투자사가 대거 입주해 소셜벤처밸리를 형성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격동의 시간을 온몸으로 헤쳐나갔던 독립운동가와 백성들의 치열한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항일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함께 여성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투쟁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아트홀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를 주제로 2018 항일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의 염원을 되새기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항일음악을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근현대사 기념관이 주관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이번 음악회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항일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강북구립 여성합창단이 들려준 여자해방가와 격건가를 비롯해 소리꾼 5단회가 열창한 새야새야 파랑새야와 광복군 아리랑 등 주로 항일음악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오빠 생각을 부른 가수 이상은 씨에 이어 안치환 씨가 무대에 올라 대중가요 형태로 편곡한 국기가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항일음악회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투쟁을 기억하는 시간도 마련돼 덕성여대의 모체가 된 근화학원을 설립하고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차미리사 선생의 일생이 영상으로 소개됐습니다. 또 여성 독립운동가 허은 선생의 후손 이향진 선생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과거와 현재, 음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를 낭송했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힙합팀 이지크루의 퍼포먼스와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지면서 공연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8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및 나비남 우수사업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공유회는 동지역보장협의체 위원 및 나비남 우수멘토에 대한 표창장 시상과 함께 18개 동과 4개 민관기관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가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및 주민주도 지역활동을 주제로 하는 특강과 나비나무로 구성된 별난 두드림의 북난타 공연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주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부평 역사박물관은 부평 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피와 땀 그리고 눈물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1980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한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부평은 노동자의 도시가 됐습니다. 현재 부평 국가산업단지 일대는 면적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공장시설이 자동화 기계화돼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많은 산업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단 조성 이후 부평의 변화와 함께 노동자의 치열했던 삶의 시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평공단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손때가 묻은 자료가 많아 당시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흔히 부평 지역 역사의 큰 주제를 조병창과 미쓰비시를 중심으로 한 강제동원과 해방 후 미군기지로 생각하는데 공단과 그 안에서 일어난 노동운동 역시 부평의 중요한 역사라며 자동화와 기계화 등으로 과거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때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생기는 중금속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말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자주 먹는 생선이나 조개 속에 얼마나 든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산물 섭취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어떤 수산물을 얼만큼 먹어야 안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지에서 바로 잡은 해산물로 가득한 수산시장. 싱싱한 물건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실 생선 속 중금속에 대한 얘기는 신경 쓰여도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금속이 어디에 중독돼 있다는 걸 모르고 그래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냉동은 안 사고 생물을 사용하고. 흔히 우리나라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에 포함된 납은 1kg당 평균 0.063mg. 근데 이게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나쁜지 일반 사람이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쉽게 알 수 있는 수산물 섭취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경기 지역 유통되는 100여 개 어종을 대상으로 어떤 수산물을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일일 평균 섭취량을 먹었을 때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는데 100%에 달하면 위험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중금속이 들어있는 그 품목의 양과 그다음에 내가 섭취한 양들을 같이 고려해서 나한테 미치는 위해도가 몇 %이다라고 나타낸 결과입니다. 계산해보면 고등어나 갈치 등 일반 어류의 경우 7세에서 10세 어린이는 250g, 임신이나 수유 중인 경우는 400g 이하로 섭취해야 적당합니다. 오징어와 다랑어, 굴 등은 평균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을 먹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는 한 번에 많은 양보다 골고루 먹었을 때 더 안전하다고 권고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한다면 중금속이 체내에 도달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줄게 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산물 섭취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책자로 제작해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 북부 의정부의 경기평화광장이 개장했습니다.
경기도가 평화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평화광장이란 이름으로 지어졌는데요. 책도 읽고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평화광장은 경기 북부의 새로운 문화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가 개장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앞 경기 평화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광장 크기의 1.7배인 2만 2천여 제곱미터, 총 169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해 올 11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데가 생겨서 아이들도 뛰어놀기도 좋고 공연도 보기도 좋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넓은 광장에는 대왕 참나무 27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부터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까지 있습니다. 광장 전면이 보이는 북카페는 책 15,000권과 100개의 좌석,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책을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 시간 내서 왔는데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광장 조성에는 전문가와 백인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평화광장이란 명칭 역시 공모전과 도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경기도가 평화의 출발점이자 평화를 주도한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이곳 경기 평화광장을 통해서 평화의 기운이 경기도를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경기 북부가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기 평화광장 개장식에는 인기가수 축하 공연과 경기 북부 동아리 예술제, 거북이 가족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도민 참여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의왕시는 내손일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내손일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4월 육아지원 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갖춘 주민센터 별관을 새로 건립하며 4월부터 주민센터 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이날 개관식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K리그 2부 리그로 강등돼 반등을 노렸던 성남FC가 드디어 1부 리그로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1부 리그에 몸을 담게 되어 기대감이 큰데요. 성남FC는 팬들과 함께 승격의 기쁨을 나누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2 2018 정규리그에서 성남FC가 2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우승팀인 아산 무궁화가 선수 충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성남FC가 1부 리그로 승격하게 됐습니다. 성남FC는 24일 AK플라자 분당점 1층 시계탑 광장에서 은수미 구단주, 남기일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과 성남FC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성남FC 미니 어워즈,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승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성남FC 제2의 도약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1부 리그로 복귀를 자축하며 다시 한번 성남의 축구 붐 조성을 기원했습니다. 29일에는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성남FC 제2의 도약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축구 운영 활성화 방안 및 구단 자생력 강화 등 구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평창군이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해피 평창을 비전으로 한 평창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외국어 교육 등 새로운 기회를 접하게 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교육청 민병혜 교육감과 평창군 한항기 군수, 평창교육지원청 박양규 교육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력 향상과 진로교육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행복교육지구에 선정돼 강원도교육청 2억, 평창군 2억, 매년 4억 원씩 총 16억 원을 공동부담해 추진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이들의 재능은 다양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걸 갖는다면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창군 특화 사업으로는 21세기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예스 평창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영어 교육은 기존에 운영하던 영어 캠프, 해외 어학 체험 연수와 연계해 스마트 영어 교육,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영어 캠프, 해외 테마 연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교육입니다.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또 다문화 가정이 점점 증가되는 상황에서 또 이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고 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과 또 부모님 나라에 대한 자긍심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진학 지도 전문가를 채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 양질의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입시 전략으로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는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경험의 기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도시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이호석과 메밀꽃 인문학 강의, 산림욕장을 활용한 숲 체험 프로그램, 마을 선생님과 함께하는 내고장 탐방 문화체험 등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특히 유치원생부터 고3 학생들까지 골고루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중 저소득층 대상, 또 다문화 학생 대상, 또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이 중복되지 않게 또 고루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평창군은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마을 해피평창을 비전으로 평창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평창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인데요. 평창군의 10월 말 현재 초중고 교생은 32개교 3,375명으로 평창군은 해당 연도 장초 예산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이내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2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외부 유출이 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평창군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좋은 대학, 그다음에 그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급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립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수정 보완하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보다 수준 높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평창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쳐가기를 기대해봅니다. 해피치백 심혜인입니다. 횡성군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인 2018 횡성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0여 개의 기업체의 현장 면접으로 진행된 2018 횡성군 취업박람회 현장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행복한 내일 2018 횡성군 취업박람회가 지난 20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횡성군과 강원도, 송호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관내 우수기업 19개 업체가 참가해 현장 채용 면접 및 일자리 상담, 기업 홍보관 전시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2018년도 횡성군 취업 박람회는 구인과 구직을 원하시는 기업체와 또 사람 간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예년과 좀 달리 관내 기업체들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관내 생산 제품도 또 저희 찾아오시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생산과 사무, 관리, 개발 등 70여 명의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서울 F&B와 일륜기공, 일동호디스, 청학굿푸드, 신한종합리조트 등 20여 개의 우수기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이 밖에도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아름다운 노인요양원 등의 요양시설과 횡성대성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참여해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하면은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 회사의 특징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 부스에 가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있고 저도 많은 사람을 대하면 해서 이 사람은 괜찮겠구나 해서 제가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취업 박람회가 좀 저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지원제도 및 취업 관련 상담,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관도 운영됐는데요. 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관 및 노령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장년층 취업 지원관,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취업 지원관 등 성별, 계층별 취업 지원관이 운영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문 적성 검사관과 취업 클리닉,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관도 구직자들의 취업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인 걸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몰랐던 부분도 알았고 또 내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정보를 들으니까 내가 앞으로 취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쫙 둘러보고 갈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이제 다른 데는 서류를 내놓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나 안 오나에 따라서 이제 면접 기회가 없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면접 자리에 이제 기관에서 이제 오셔서 계시니까 내가 원하면 어쨌든 이제 어떤 사람을 구하는지도 좀 더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면접이 가능하니까. 제가 서류에서 1차 탈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 와봤어요. 이 밖에도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직자 특강도 진행됐는데요. 이처럼 2018 횡성군 취업박람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장 면접과 상담, 직업교육 등 다양한 취업 정보가 제공돼 기업체와 구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횡성군은 관내 기업체와 구직자 간 원활한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HSTV 김다은입니다. 강릉시가 올해보다 255억 원이 증가한 2,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릉시의 내년 국비 확보액은 2,31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 늘어난 액수이며 정부 부처의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나 국비 지원 공모 사업 선정 등을 감안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에는 하천 재해 예방과 소하천 정비 사업 57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47억 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47억 원,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24억 원 등입니다. 또한 북부권 실내 수영장과 강릉 테니스장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2019년도 음성 품바축제 홍보를 위한 쇼케이스 공연이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음성 품바축제를 홍보하고 새로운 컨텐츠와 공연을 미리 선보임으로써 서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유도한 쇼케이스 공연은 오후 3시부터 캘리그라피, 품바 캐릭터 열쇠고리, 손수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고 오후 5시부터는 음성 품바 축제장에서 선보일 어쿠스틱 공연과 고고장구 공연, 품바 래퍼 공연 등이 열려 2019년 음성 품바 축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이날 인근 장소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서울 비초롱 축제와 김장 문화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품바 공연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쇼케이스 행사장에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보령시가 세계적인 해양치유 전문가를 초청해 해양치유 국제 머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2022년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를 준비하는 보령시가 해양치유 관광시장의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치유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보령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보령 머드 및 해양 자원을 이용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보조 치료요법 제시, 해양 치유 산업과 해양 바이오 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등 정부 과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초청된 해양 치유 전문가로는 독일의 카커네트 박사와 미에일라 박사, 일본의 노다 박사, 한국의 이성재 교수, 복미경 교수 등이 독일과 일본의 사례와 보령 머드의 재발견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보령시는 전문적 지식과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해양 치유와 해양 관광 산업의 글로벌 모멘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전입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죠. 대전시가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의좋은 형제기업 맺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11월 23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와 대전경제단체협의회 간 의좋은 형제기업 맺기 협력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은 대전경제단체협의회 회원 간 생산되는 제품이나 신기술을 서로 구매해주고 사용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기업 간 상생 협력, 동반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해 시는 의좋은 형제기업 맺기 사업 총괄과 결연을 지원하고 경제단체협의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또는 신기술 납품을 연계할 수 있는 대상기업 발굴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시가 남북평화협력 시대에 대비해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울산시가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울산시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향 등을 안내하고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남북교류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 등 남북 화해 분위기 고조에 발맞춰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해 울산에 맞는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전문가, 학계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주요 역할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사업 발굴, 자문, 남북 교류 사업의 기반 조성과 지원,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자매 결연 사업,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교류, 기타 인적 물적 교류 활동 등입니다. 대구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대구시 전체 중학생 63,197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관련 예상 사정을 고려해 2019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급식 현장의 혼선 등을 고려해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시 40%, 대구시 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키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416억 원으로 대구시가 166억 원, 대구시 교육청이 208억 원, 구군이 42억 원을 분담합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7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왔고 소요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없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전부 부담해왔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통과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기획단 및 우수 아이디어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늘 연구하는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정책기획단과 직원 우수 아이디어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이강덕 시장과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 강호경 전공로 포항시 지부장, 류영재 포항예총 회장, 양만재 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 등이 심사를 진행했으며 400명의 직원 평가단도 함께 공감도와 호응도를 높였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단 과제 심사 결과 색채를 적용한 도시 디자인 강화를 주제로 한 상상 충만팀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포항시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팀으로 이날 행사를 통해 1년 동안 연구한 팀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직원 우수 아이디어의 경우 올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아이디어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아이디어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하수관로 정비 고도화를 위한 분리바지 설치를 발표한 도시시설과 강원태 주무관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영주시가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석사의 세계 문화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 산업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영주 관광 산업의 발전 방향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화유산 관광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관광과 보존이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세계유산 보유 도시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영주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관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역할과 과제 논의를 통해 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한 데 이어 자녀 부지에 국화를 심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는 부산대와 협의를 통해 실버 산악단지에 승용차 320대를 댈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지난달 24일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올 국화향연에 전시됐던 2만여 본의 꽃을 첨단 산악단지 경사지 680m 구간에 옮겨 심었습니다. 시는 10여 년째 방치됐던 유휴지에 임시 주차장과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여수시가 제11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과 올해의 최고 소통대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등이 주관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소통 지수를 평가해 시상하는 인터넷 소통 부분에 권위 있는 상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3년 연속 대상 수상과 리딩스타상을 함께 수상했으며 지난 10월에도 2018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시 부분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의 인터넷 소통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쌍방향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총국 뉴스 시간입니다. 2018 무주 기부의 날 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가 무주군청 처쉼터 1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등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들과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밖에도 먹거리 장터와 기부물품 판매 등 나눔마당과 자원봉사, 성금 모금 등의 감동마당, 재능기부 공연이 펼쳐졌던 문화마당 등으로 진행됐으며 아나바다 장터가 특별마당으로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주 지역 주민 A모 씨는 행사 수익금 전액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를 위해 쓰여진다고 하니 보람이 더 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작년에도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전액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저소득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작가 이상수의 두 번째 개인전이 오는 27일까지 전주 F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한국 석유화학공업의 미래란 특이한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일반 작가들은 잘 하지 않는 야간 촬영을 중심으로 주민 주마업 기법을 통한 신비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핵심인 전시회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다소 낯선 풍경들을 담아낸 그의 작품은 여수 지역 공업단지의 야경을 신비스럽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진 작가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품으로서의 그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즉 나만의 개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나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아서 이번 작품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수 작가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드러나듯이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며 이번 작품도 개성 있게 다가가고자 이렇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지역 주민의 역할을 모색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펼칠 전북 자치분권 포럼이 24일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대학 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사회 각계 인사 800여 명이 참석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자치분권 포럼은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맞춰 지방자치가 지역에 정착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명현 창립준비위원장은 다양한 각계 인사들과 하나 되어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방안으로 모색하고 타 지역과도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새창살로 둘러싸인 감옥형 우리에서 생활해온 전주동물원 곰들이 쾌적한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6일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곰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위원, 전주동물원 생태해설사, 관람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곰사 재개방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곰사 신축은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불렸던 전주동물원을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원으로 만드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국비 7억 5천만 원 등 총 21억 원이 투입돼 지어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곰사는 기존 콘크리트와 철창으로 된 좁은 감옥형 우리가 아닌 대폭 확장된 공간에 동물들이 좋아하는 웅덩이와 놀이시설, 은폐공간, 수목 등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보금자리로 탈바꿈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전주 동물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동물원이었는데 전주는 담대하게 생태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생태도시라는 것은 숲이나 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아니고 인간 말고 다른 생명들이 공존하는 도시, 이게 바로 생태도시인데 인간 말고 다른 생명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상징적 공간이 바로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태도시에 싹을 틔우자, 그렇게 해서 생태동물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곰사 신축에 이어 현재 시베리아 호랑이, 원숭이사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한 희망정읍 비전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정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를 유치했고 이들 기관은 현재 연구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지원센터, 방사선진흥협회 의료정도관리센터 등 연구시설 및 11월 현재 연구 인력만도 550여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첨단 과학산업단지는 92.3%의 MOU 체결률을 달성했으며 전북도 LH,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함께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2019년까지 분양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읍시장은 정읍시의 첨단 과학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정읍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곳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주군이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일 완주군은 군청에서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 민간정보 공유 등 정책 토론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현장 활동가, 청렵 창업가, 협동조합 대표, 사회적 기업가 등 16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한 사회적 경제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 연령별 생활 편의 맞춤형 공유 서비스 발굴과 공유 활성화 정책, 창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 사회적 경제의 범주를 한 단계 넓혀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건강한 거버넌스를 통해 완주군 사회적 경제가 행정 중심의 기업 육성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